2025년 8월 7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미국 MLS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한다는 발표였죠. 이적료는 MLS 역사상 최고 기록인 35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적 발표 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런던 토트넘 스타디움 앞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78세의 메리 톰슨 할머니였습니다. 현지 BBC 기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손흥민이 그렇게 특별한 선수인가요? 할머니의 대답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특별한 선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손흥민은 우리 가족이거든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가족이라니 무슨 뜻이신가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제가 스타디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든요. 다리를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는 괜찮냐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손흥민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택시에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병원에서도 2시간이나 기다려줬어요.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요. 그리고는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이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경기장에서만 빛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진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이죠. 최근 황당한 VAR 오심을 당했을 때도 그랬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골이었는데 취소당했잖아요. 전 세계가 분노했지만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낼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상대팀 선수까지 감동했습니다. 저런 선수와 경기하는 게 영광이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TV에서 본 손흥민이 아니에요. 카메라가 꺼진 후의 모습, 경기장을 벗어난 후의 진짜 모습입니다. 언론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가족들과의 숨겨진 에피소드,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동료 선수들과의 우정,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까지.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국이 브라질에게 1대4로 패하면서 16강에서 탈락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예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혼자 호텔 방에 있었어요.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팬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손흥민이 물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흥민아, 엄마야. 문을 열어보니 정말 어머니 은평 여사가 서 있었어요. 손흥민은 깜짝 놀랐죠. 엄마?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면서 꽉 안아주었어요. 흥민아, 정말 고생 많았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한국전이 시작된 첫날부터 카타르에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응원하고 계셨던 거죠. 손흥민이 물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경기부터 봤다. 하지만 내가 신경 쓸까봐 말 안 했어.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날 밤 모자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어머니가 손흥민에게 해준 말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흥민아, 내가 골을 넣을 때마다 스타디움에 있던 브라질 사람들도 박수를 쳐줬어. 포르투갈 사람들도, 우루과이 사람들도 모두 내 축구에 감탄했단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축구는 이기고 지는 게 전부가 아니야. 손흥민이 나중에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예요. 그날 어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축구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흥민아,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어.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너를 보고 축구를 시작했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너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 이런 게 진짜 성공이야. 트로피보다 훨씬 소중한 거란다.
그런데 어머니가 카타르에 오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월드컵 시작 전 손흥민이 눈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 아들 눈은 하나뿐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보통 운동선수 부모들은 어떻게든 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손흥민 어머니는 정반대였던 거죠. 어머니는 의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들이 평생 축구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무리 때문에 축구를 포기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에 나갔을 때도 어머니는 매 경기마다 조마조마하셨다고 해요. 골 넣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했어요. 매 순간이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손흥민이기에 지금도 경기가 끝나면 항상 어머니께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린다고 해요. 엄마, 오늘도 안전하게 경기 마쳤어요. 아버지 손흥정 씨와의 일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2021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일인데요. 손흥민이 너무 신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에요. 살라와 공동 득점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첫 마디가 정말 의외였어요. 그래? 그럼 이제 패스도 더 늘려봐라. 손흥민이 어이없어서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득점왕이라고 했는데요? 23골이나 넣었다고요? 아버지의 답변이 정말 걸작이었어요. 득점왕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니? 동료들이 패스 안 해줬으면 골도 못 넣었을 거 아니야? 이제 너도 다른 선수들 골 넣게 도와줘야지. 진짜 좋은 선수는 자신도 잘하고 동료도 살리는 선수야. 손흥민이 나중에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다르세요. 항상 한 발 앞을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다음 시즌부터 손흥민의 어시스트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2022-23 시즌에는 7골과 함께 7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해리 케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의 아버지가 왜 그런 아들을 키웠는지 알겠다. 진정한 축구 철학을 가지신 분이다.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손흥민이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를 알겠다. 가정교육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손흥정 씨도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요. 손흥민의 친할아버지께서 손흥정 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11명이 함께 하는 거다. 내가 잘하고 동료들이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3대에 걸친 가족의 철학이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준 분이 또 계세요. 바로 고모님이에요. 손흥민이 16살 때 독일로 떠나기 전날 밤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고모님이었다고 해요. 고모님이 손흥민을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흥민아, 외국에 가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외로울 거야.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그러면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다. 그때가 되면 너는 단순히 축구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고모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흥민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손흥민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한 번도 큰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가르침 때문이라고 해요. 최근 LAFC 이적을 결정할 때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가족들과 3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모님까지 모두 참여하셨다고 해요. 각자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직 유럽에서 더 뛸 수 있지 않겠느냐? 사우디나 중국보다는 낫지만 너의 전성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잖니? 고모님은 다른 의견을 내셨어요. 흥민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다. MLS도 좋은 리그로 성장하고 있잖니? 그런데 어머니의 말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소통하기 편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영국에 있을 때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어려웠잖니?
이제는 편하게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해. 손흥민이 LA를 최종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영국과 한국은 8-9시간 시차였는데 LA와 한국은 16시간 차이라서 오히려 생활 패턴이 맞는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새벽에 훈련하고 오후에 쉴 때가 한국의 저녁 시간이라서 가족들과 화상 통화하기 딱 좋다는 거죠. 매일 저녁 7시쯤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족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심지어 LA에 한인타운이 발달해 있어서 한국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어머니가 가끔 LA에 놀러 오실 수도 있어요. 가족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는 게 손흥민이에요. 어디에 있든 가족을 향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LAFC에 온 후 첫 번째 홈 경기 때 손흥민의 부모님이 LA까지 와서 경기를 보셨다고 해요. 경기 후 손흥민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안기는 모습이 현지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새로운 곳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가족과 가까워져서 더욱 행복해 보인다. 아버지도 흐뭇해 하셨어요. 미국 팬들이 흥민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새로운 도전을 잘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항상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손흥민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있기에 세계 어디서든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이제 팬들과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경기장에 관중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시 손흥민이 SNS에 올린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팬분들의 함성이 없어서 정말 너무 아쉬워요. 집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빨리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본 전 세계 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85세 토트넘 팬 마가렛 윈터스 할머니의 댓글이었어요. 손흥민 선수 할머니는 60년째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어요. 평생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을 보게 된 걸 정말 행복하게 생각해요. 보통 선수들은 이런 댓글들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이 댓글을 본 손흥민이 직접 할머니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할머니, 60년간 토트넘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할머니 같은 팬분들 덕분에 행복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할머니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직접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건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에 믿을 수 없어 했다고 해요. 정말 손흥민이세요? 이게 꿈인가요? 손흥민은 할머니와 20분간 통화를 했어요. 축구 이야기, 토트넘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까지 물어봤다고 해요. 할머니가 나중에 현지 BBC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손흥민이 제게 전화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토트넘에 대한 제 사랑에 고마워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건강은 어떠신지, 코로나 때문에 외롭지 않으신지 정말 세심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이는 축구선수가 아니라 진짜 천사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전화였어요. 이 이야기가 영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토트넘 스타디움 근처에서 30년째 핫도그를 파는 프랭크 톰슨 아저씨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온 첫 해부터 지금까지 스타디움에 갈 때마다 꼭 프랭크 아저씨 가게에 들른다고 해요. 손은 저에게 항상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핫도그 값을 항상 2배로 줘요. 프랭크 아저씨가 BBC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유명한 선수구나 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바쁜 일정인데도 항상 시간을 내서 안부를 물어봐요. 제 아들 결혼식 때는 축하 메시지도 보내줬어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가게가 유명해졌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도 손흥민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겸손한 18세 청년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프랭크 아저씨의 가족 사정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의 아들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장학금을 지원해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일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프랭크 아저씨도 손흥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아들 제임스가 대학을 졸업한 후 손흥민에게 보낸 편지가 우연히 알려졌어요. 손흥민 형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형의 따뜻한 마음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저도 형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2019년 어느 날 토트넘 훈련장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휠체어를 탄 12살 소년 토미 앤더슨이 비 오는 날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미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축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정말 좋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던 거예요.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다가 토미를 발견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갔다고 해요. 안녕, 나는 손흥민이야. 이름이 뭐니? 토미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다고 해요. 손흥민은 먼저 토미를 실내로 데려가서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30분 동안 토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축구 이야기, 좋아하는 선수 이야기도 하고 토미의 꿈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토미가 저는 축구를 할 수 없어서 슬퍼요라고 하자 손흥민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토미, 축구는 발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머리로도 할 수 있어. 언젠가 다시 축구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 그리고 손흥민은 토미에게 자신의 유니폼과 축구화를 선물했어요. 유니폼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토미야, 포기하지 마. 너는 나의 영웅이야, 소니가. 토미의 어머니 수잔 여사가 나중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아들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웃게 되었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아들이 매일 그 유니폼을 보면서 힘을 내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토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토미의 재활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 메시지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2년 후 토미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손흥민이 직접 토미 집에 찾아갔다고 해요. 토미, 정말 잘했어. 너는 진짜 영웅이야. 그날 토미와 손흥민이 집 앞 마당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 현지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우리 소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선수를 갖게 된 게 너무 행복하다. 축구 실력보다 인성이 더 훌륭하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선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롤 모델이다. 내 아이들이 꼭 본받아야 할 선수다. 이런 사람이 진짜 스타다. 영국 언론들도 이런 모습들을 계속 주목했어요. BBC에서는 손흥민의 젠틀맨 10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고 평했어요. 가디언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완벽하다. 그는 스포츠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LAFC로 이적한 후에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어요. LA에서 일어난 정말 감동적인 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손흥민이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음식을 시키지도 못하고 메뉴를 보며 망설이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손흥민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메뉴 설명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하셨다고 해요. 어머, 이 젊은이가 누구지? 친절하기도 해라. 손흥민이 자신을 소개하자 할머니가 더 놀라셨어요. 아이고,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지만 손흥민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날 손흥민은 할머니와 1시간 넘게 같이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의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들어드렸다고 해요. 할머니가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하시자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언제든지 외로우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바쁘지 않을 때 또 같이 식사해요. 이 이야기가 한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손흥민은 정말 다른 스타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인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온 후 한인 커뮤니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이들이 손흥민을 보고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흥민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인다. 정말 우리 커뮤니티의 자랑이다. LAFC 구단에서도 손흥민의 이런 모습에 감탄했어요. 구단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완벽한 앰버서더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단의 이미지를 높여준다.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다른 선수들도 배워야 한다. 실제로 LAFC에 온 후 손흥민의 팬 미팅 방식도 특별해요. 보통 선수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사인만 해주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더라고요. 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눠요. 어디서 왔어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이런 질문들을 진심으로 물어봐요. 특히 어린 팬들에게는 더 각별해요. 축구 좋아해요? 꿈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줘요. 한 아이가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하자 손흥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되세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이런 모습들을 본 미국 팬들도 완전히 매료됐어요. 선은 다른 차원의 선수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최고다. 이런 선수를 우리 리그에서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ESPN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MLS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팬에 대한 사랑이 리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손흥민과 동료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먼저 토트넘에서 가장 친했던 해리 케인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 해리 케인이 가장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안녕, 나는 해리야. 잘 부탁해. 그런데 손흥민의 영어가 서툴러서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해리 케인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손이 처음 왔을 때 정말 수줍어했어. 영어를 못해서 위축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 조금씩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해리 케인은 깨달았다고 해요. 손은 말은 못해도 축구로 모든 걸 표현했어. 첫 훈련부터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 두 사람이 정말 가까워진 계기가 있어요. 2016년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울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해리, 걱정 마. 내가 너 대신 골 넣을게. 그리고 정말로 손흥민이 그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벤치에 있던 해리 케인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해리 케인이 그때를 회상하며 한 말이에요. 그 순간 손이 정말 특별한 친구라는 걸 알았어. 골을 넣고도 자신보다 팀과 동료를 먼저 생각하더라고. 그 후로 두 사람은 최고의 파트너가 됐어요. 경기장에서는 환상적인 호흡을, 경기장 밖에서는 진짜 형제 같은 우정을 보여줬죠. 해리 케인의 아이들도 손흥민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손 삼촌을 더 좋아할 때도 있어. 해리 케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에요. 실제로 해리 케인의 둘째 아이 첫 걸음마를 손흥민이 지켜봤다고 해요. 그때 손흥민이 아이를 향해 박수치며 잘했어 라고 외쳤는데 그게 그 아이가 들은 첫 번째 축하 인사였다고 하네요. 해리 케인이 나중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때도 손흥민이 공항까지 배웅을 갔다고 해요. 손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토트넘에서 행복할 수 있었어. 해리 케인이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한 말이에요. 손흥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고 해요. 해리, 너야말로 내가 토트넘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어. 평생 잊지 못할 친구야. 지금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해리 케인이 독일에서, 손흥민이 미국에서 서로의 경기를 챙겨보고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특별한 관계였던 선수가 또 있어요. 바로 휴고 요리스예요. 요리스는 손흥민보다 6살 많은 형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특히 손흥민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힘이 되어줬다고 하네요. 2018년 아시안게임 때 일이에요. 손흥민이 대표팀에 차출되면서 토트넘 시즌 초반 경기들을 놓쳤거든요. 일부 토트넘 팬들이 클럽보다 국가대표를 우선시한다며 비난했을 때 요리스가 가장 먼저 손흥민을 옹호했어요. 손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뛰는 거야. 그런 선수를 우리가 존중해야 해. 팀 미팅에서 요리스가 다른 선수들에게 한 말이에요. 손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후 요리스가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손 정말 축하해.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이제 마음 놓고 축구할 수 있겠네? 손흥민이 나중에 한 말이에요. 요리스 형이 없었다면 그 어려운 시기를 못 넘겼을 거예요. 항상 저를 믿어주고 지켜줬어요. 그래서 요리스가 LAFC로 먼저 이적했을 때 손흥민이 LA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손흥민이 LAFC 입단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요리스는 저의 주장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분이죠. LAFC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분과 함께 뛸 수 있어서 기대돼요. 지금 LAFC에서도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여전하다고 해요. 요리스가 손흥민의 LA 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있고 손흥민은 요리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LAFC 구단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요리스와 손흥민의 관계를 보면 정말 부럽다. 진짜 형제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손흥민의 인간적 매력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요. 토트넘 시절 장비 관리사였던 마이크 워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은 항상 고마워 마이크라고 인사해줘.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 마이크 씨가 BBC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다른 선수들은 바쁘면 그냥 지나가는데 손은 아무리 바빠도 꼭 인사하더라고. 제 생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매년 작은 선물도 준비해줘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스태프들의 가족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마이크 씨의 아들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직접 상담을 해줬다고 해요. 아들이 체육학과에 갈지 경영학과에 갈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시간을 내서 아들과 이야기해줬어요. 운동선수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도 해줬어요. 아들이 그 후로 손흥민을 정말 존경해요. 지금은 체육교사가 되겠다고 해요. 토트넘의 주방 스태프들과의 이야기도 유명해요. 손흥민이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주방 스태프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줬다고 해요. 처음엔 김치찌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재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손이 직접 가져왔어. 주방장 톰 브라운 씨가 한 말이에요. 손이 한국 식료품점에서 재료를 사다가 우리에게 요리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어. 그렇게 배운 요리가 지금은 10가지가 넘어. 다른 선수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 심지어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후에도 토트넘 주방에서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해요. 손이 없어도 한국 음식은 계속 해줘야 해. 다른 선수들이 찾거든. 이런 모습들을 본 토트넘 동료들이 손흥민에 대해 한 말들을 들어보세요. 델리 알리가 한 말이에요. 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완벽해. 그와 함께 있으면 절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크리스티안 에릭센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손은 팀의 분위기 메이커야. 항상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 가장 인상적인 건 세르지오 레굴론의 증언이에요. 내가 토트넘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때 손이 매일 스페인어 공부를 해서 나와 대화해줬어. 영어도 서툰데 스페인어까지 배워가면서 정말 고마웠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손흥민이 왜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말이에요. 축구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 특별한 거죠. LAFC에서도 벌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팀 동료 카를로스 벨라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손이 온 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선수들이 더 프로페셔널해졌어.
그의 트레이닝 자세를 보면 절로 자극받게 돼. LAFC의 젊은 선수 에두아르도 아틀레스타도 손흥민을 극찬했어요. 손 형은 내게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줘. 프로 선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줘. 언젠가 나도 손 형처럼 되고 싶어.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반응과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받고 있는 진짜 평가와 새로운 도전에 대해 말해 볼게요. 먼저 놀라운 통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조사에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어요. 유럽에서는 94%, 북미에서는 91%, 심지어 남미에서도 89%의 호감도를 보였죠. 이는 메시, 호날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신뢰도 부문이었어요. 이 선수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항목에서 손흥민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거든요. ESPN의 글로벌 조사 책임자가 한 말이에요. 손흥민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인정받는 선수는 많지 않다. 그의 신뢰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흥민은 15년간 프로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옐로 카드도 경고성으로만 받았을 뿐 페어플레이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죠. 피파에서도 손흥민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요. 2023년 피파 페어플레이 앰버서더로 임명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피파 회장 잔니 인판티노가 직접 한 말이에요. 손흥민은 현대 축구의 모범이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수다. 전 세계 젊은 선수들이 그를 본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각국 언론들의 평가예요. 영국 가디언지는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대사다. 독일 빌드는 이렇게 썼어요. 축구계의 신사. 프랑스 르피가로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인류의 모범. 이탈리아 가체타 델로 스포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축구계에는 더 많은 손흥민이 필요하다. 심지어 브라질 글로브까지도 손흥민을 극찬했어요. 한국 축구는 완벽한 대사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2019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손흥민이 30위 안에 들지 못했을 때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항의했어요. 메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에요. 손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 축구계의 진정한 신사다. 호날두도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손에게 존경을 표한다. 훌륭한 선수, 더 훌륭한 사람. 네이마르도 동참했어요. 손은 내 형제다. 이런 일은 축구 역사상 정말 드문 일이에요. 라이벌 선수들이 한 명의 선수를 위해 목소리를 낸 건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 후 손흥민의 반응이었어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보다 자격 있는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한 거죠. 각국 축구협회에서도 손흥민을 초청하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축구 클리닉이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아요. 독일 축구협회가 2023년에 보낸 초청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축구 철학과 인성을 독일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프랑스 축구협회도 비슷한 요청을 했어요. 손흥민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축구 선수의 모습이다. 프랑스 아카데미 선수들의 롤모델로 삼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손흥민이 보여주는 축구관 때문이에요. 축구는 경쟁이지만 전쟁이 아니다. 상대방도 존중하고 심판도 존중해야 한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철학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LAFC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MLS는 미국 4대 스포츠리그 중 하나잖아요. NFL, NBA, MLB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리그인데 손흥민이 온 후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ESPN MLS 담당 기자가 한 말이에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MLS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리그의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갔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요. 손흥민이 온 후 MLS 전체 관중 수가 23% 늘었어요. TV 시청률은 34% 증가했고요. 더 놀라운 건 해외 시청률이에요. 아시아에서의 MLS 시청률이 무려 156% 증가했거든요. MLS 커미셔너 돈 가버가 한 말이에요.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임팩트 있는 영입이다. 리그 자체를 글로벌 리그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손흥민의 경기력이에요. 3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월드클래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LAFC에 온 후 첫 10경기에서 7골 4도움을 기록했어요. 팀은 서부 컨퍼런스 1위로 올라섰고요. 더 중요한 건 팀 전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LAFC 감독 스티브 처룬도가 한 말이에요. 손흥민이 온 후 모든 선수들의 트레이닝 강도가 달라졌다. 그의 프로 정신을 보고 자극받는 것 같다.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더 조직적이고 성숙해졌다. 팀 주장 카를로스 벨라도 손흥민의 리더십을 극찬했어요. 손은 말로 이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끈다. 훈련장에서의 모습만 봐도 절로 따라하게 된다. 나이는 내가 더 많지만 축구에서는 그에게 배우고 있다. 그런데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서고 있어요. LA시에서 손흥민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어요. LA시장 카렌 베스가 직접 전달하면서 한 말이에요. 손흥민은 LA를 더욱 글로벌한 도시로 만들어 주었다. 스포츠를 통해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진정한 대사다. 한인타운에서는 더욱 뜨거운 반응이에요. 한인회장 로버트 안 씨가 한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온 후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 음식점들도 손님이 2배로 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실제로 LA 한인타운 관광객이 40% 늘었다고 해요. 손흥민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한국관광공사 LAG 사장도 놀라워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축구까지 손흥민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손흥민 본인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는 축구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축구를 통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손흥민은 LA에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축구교실 운영,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지원 등등이요. LA 교육청과도 협력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손흥민이 직접 교육자료 제작에도 참여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길 바라요. 이런 모습을 본 미국 언론들의 평가도 정말 뜨거워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은 스포츠 슈퍼스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더 나아갔어요. 논란 많은 운동선수들의 시대에 손흥민은 긍정의 등불로 서 있다. USA 투데이도 손흥민을 극찬했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은 축구장을 훨씬 넘어선다. 심지어 스포츠와 관련 없는 매체들까지 손흥민을 다루고 있어요. CNN에서는 손흥민 현상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어요. 한 한국 축구선수가 어떻게 미국의 아시아 인식을 바꾸고 있는가? MBC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손 이펙트 스포츠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런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분명해요.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갈등과 분열이 많은 요즘, 손흥민은 화합과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성공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손흥민을 연구 주제로 삼기도 했어요. 스포츠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손흥민 사례. 연구를 이끈 김태용 교수가 한 말이에요. 손흥민은 21세기 글로벌 리더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손흥민은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토트넘 스타디움 앞에 할머니를 도와준 것도, 독일 하숙집에서 매일 마당을 쓸어준 것도, 휠체어 탄 소년과 30분간 이야기를 나눈 것도 모두 누군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었죠. 이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해도, 푸스카스상을 받아도,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도 손흥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소년 같은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죠. 저보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아요. 팬분들 덕분에 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공한 후에도 가족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LAFC를 선택한 이유도 가족과의 소통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동료 선수들, 스태프들, 팬들,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런 태도가 축구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33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자세가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향한 도전 정신입니다. 춘천의 소년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정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본다. 겸손하고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LA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고 앞으로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손흥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따뜻한 마음, 겸손한 자세,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감동받으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손흥민처럼 진정성 있게, 겸손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렸다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